1부장도 그만뒀고 지금 아마 2부장 체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른바 공수처가 기능 정지 상태입니다. 이 기능 정지 상태에 있는 공수처가 갑자기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 기사 가운데 배종찬의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의료 대란 피로감, 이종섭 리스크, 여당의 서울 위기설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어제 오후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서울 지역의 지지율이 일주일 새에 15%포인트가 폭락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기사를 보면은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2일에 14일 실시한 조사, 전국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 14.7%,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7%로 나타나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표 차이가 오차 범위인 5%포인트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서울을 보면은 심각하다는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질러서 32%, 조국혁신당 9%로 나와서 범야권을 합치면은 국민의힘보다 11%가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직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서울 지지율이 45%였는데 이번에 30%로 15%포인트가 달아났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지지율 하락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대체적으로 배종찬의 빅데이터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으로 인한 출국 논란, 그 다음에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이 두 가지다.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이 빅데이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이른바 민심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과연 이 지금 사태의 본질은 뭐냐? 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본인이 먼저 결재한 내용을 뒤집었다. 그래서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다스린 이런 일련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되어서 공수처에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이종섭 전 장관을 정부가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이번에 부임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그럼 이것을 왜 지금까지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가 불거졌느냐 하는 그 부분이 이른바 석연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김임수, 박세영, 김영준 세 기자가 공동으로 취재를 해서 어제 오후에 올린 기사는 늦장 수사로 화학 키운 공수처, 직권남용 수사 맡긴 게 비극, 이런 내용의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게 지난해 8월에서 9월인데 이 사건이 고발장 접수되고 난 이후부터 사건 핵심 관계자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종석 국방장관은 제일 마지막에 조사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던 해병대 사령관이라든지 여러 군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종섭 장관을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해야 되는데 이종섭 전 장관은 고사하고 핵심 관계자들조차도 소환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쨌든 호주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호주와는 지금 군사협력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죠.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키 멤버 아닙니까? 그래서 호주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호주 대사를 교체를 해서 군사적인 백그라운드가 풍부한 이종섭 장관으로 교체를 해서 임명을 했는데 부임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종섭 장관이 출국 금지됐다 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과연 이 출국 금지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고도 이렇게 했느냐, 이런 것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 수사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와 현 정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도 아니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가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는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의 기소권을 뺏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공수처를 출범을 시킨 것입니다. 출범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굉장히 많은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당시 야당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상당한 반대를 해서 초기에는 7명의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 7명 가운데 야당 1명만 반대하면 못하게 한 것을 바꿔서 야당 2명이 반대하면은 못하게 법도 바꿔서 이른바 지금 현재의 야당 여권이 선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공수처장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 공수처와 현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는 여러 가지 업무 협조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수처장이 지난 1월 달에 임기 만료가 돼서 그만뒀고 차장도 그만뒀고 그 차상급자인 1부장도 그만뒀고 지금 아마 2부장 체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른바 공수처가 기능정지 상태입니다. 이 기능정지 상태에 있는 공수처가 갑자기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자 이 출국금지 사실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인지 어떻게 취재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출국금지 상태가 보도가 되니까 일부 야당에서는 호주 대사가 아니고 도주 대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종섭 장관은 도주를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부임을 하려고 했는데 출국 금지 상태를 확인하고 그래서 출국 전에 이른바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지 공수처가 부르면은 다시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종섭 대사의 입장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엄청난 정치 쟁점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죠. 이종섭 대사는 당장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라.
공수처가 소환을 하면 됩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수처가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혐의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나치게 정치 쟁점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